직원 관리가 어려워요. 직원 관리가 뭐 쉽진 않죠.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이 일하는 거다 보니까 기계랑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자기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말을 직원들이 일단 다 들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없으면 직원 관리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지각하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 라고 물어도 봐보고, 이제 한 번 더 지각하면 자른다 라고 협박도 해보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하루에 14시간씩 하는데 돈이 안 벌려요. 3천만 원 파시는 사장님도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남대요. 3천만 원 팔아도. 직원을 2명 쓰고 자기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을까? 뭐 물 퍼서 장사하나? 그래서 저희 장갑 정산 파일 활용해서 정산을 해봤는데 이 정도 가져가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장갑 컨설팅 팀장 심영찬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55업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여러 많은 사장님들께서 또 많은 질문들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 질문들이 나도 옛날에 경험했던 건데, 나도 저런 고민을 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PD님이랑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면서 사장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이 영상 찍기 전에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 리스트들 쭉 보내주셨잖아요. 그거 쭉 보는데 저도 가게에서 일해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뭔가 뜨끔하기도 하고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먼저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원 관리가 어려워요. 직원 관리가 뭐 쉽진 않죠.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이 일하는 거다 보니까 기계랑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자기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말을 직원들이 일단 다 들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안정장치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해요. 그 매뉴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제가 매장을 직접 운영할 때 저는 꼭 매뉴얼에서 필수적으로 있었던 게 있는데, 첫 번째는 QSC 체크리스트라고 혹시 피디님 아시나요? 예. 퀄리티, 서비스, 클린 이렇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건데, 이제 저희가 보통 뭐 레시피도 이제 정해져 있을 거고,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했으면 손님은 상에 나가는 플레이팅까지도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지켜졌는지 홀 입장에서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막상 지켜지는 매장에서 일한 적이 없어서 좀 어려운 건가요, 그게? 네, 진짜 솔직히 어려워요. QSC 체크리스트, 그리고 직원 근태머 매뉴얼이라든지 10개의 매장 중에서 아마 5개의 매장은 그런 매뉴얼 자체가 일단 없을 거예요. 남은 5개의 매장은 매뉴얼이 있지만 PD님 말대로 안 지켜져요. 근데 그거 이제 사장님들도 그걸 알아요, 안 지켜지는 걸. 근데 그 중에서 20%라도 채우려고 계속 사장님들도 노력을 해야 하고, PD님 말대로 매뉴얼이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매뉴얼을 아무도 안 지키면 그건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장님들께서도 매뉴얼을 일단 만드는 게 1번. 매뉴얼이 없으면 직원 관리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 매뉴얼이 실천되는지. 실천되지 않는 매뉴얼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요식업은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근무자들의 근속 일수가 굉장히 짧다고, 1년 미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로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서 생각나는 게, 직원이 만약 지각을 한다던가 그런 트러블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PD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식업이 근속하는 기간이 짧아요. 한 번 입사해서 한 직장에서 10년 일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장사를 10년 하는 것부터가 대단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들 쉴 때 일단 못 쉬어요, 음식점에 일하면.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여름에는 덥고 그리고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너무 힘든데, 그거에 비해 받는 월급이 꽤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근속 일수가 짧을 거예요. 다른 직장으로 조금 더 편하고 똑같은 돈을 받으면 조금 더 편한 데서 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리 지각을 하거나 조금 말을 안 들어도 봐줄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 또 새로 뽑으면 또 교육시켜야 되니까 데려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왜 지각하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 라고 물어도 봐보고, 이제 한 번 더 지각하면 자른다 라고 협박도 해보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 제 영업시간이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뭐 8시까지 일하는 매장이라 가정하면,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하고 싶냐, 몇 시에 출근하면 지각 안 할래, 저 9시 출근은 너무 힘들고 10시 반? 11시?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좋다, 그러면 니는 10시 반부터 9시까지 일해라. 그리고 다른 직원, 두 번째 직원 친구한테는 그럼 니 9시 와서 10시 반, 11시까지 오픈 준비하고 나도 그걸 도와서 하겠다 하고, 너는 9시가 아니라 7시 반쯤에 피크타임만 지나고 퇴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각 직원에 맞춰서 서로 출퇴근 시간을 좀 조율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틀에 막히지 말고 직원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렇게 직원 하면 너도 지켜줄 수 있냐? 네 출근 시간을 조정해주면 지각도 안 하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조율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주고 지각을 하면 그때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죠. 결단이라 하면 어떤 게 있나요? 보내줘야죠. 함께 일했을 때 시너지 나는 직원을 다시 구인하고 교육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원 월급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이 꽤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보통 그 질문에 다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최저시급으로 올려놓자니 구인이 안 되고, 많이 주자니 부담은 되고. 그래서 저는 딱 여기에서는 알바몬이든 알바천국이든 활용해서 근처 가게에서 얼마 주는지 시간 대비, 이게 낮에 영업하는 데랑 아예 밤에 영업하는 술집이랑 월급을 주는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 주변의 시세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간값이나 우리 매장의 업무 강도가 높다 그러면 그것보단 더 줘야 채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채용이 돼도 안 나가지 않을까요? 일단 직원들이 나간다고 하면 그때 월급 더 줄게 하면서 일단 잡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저만의 방식인데, 저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수시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자기들이 자기 몸값을 올리는 맛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 몸값이 오른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입사한 지 2개월 3개월 된 친구가 사장님 저 이제 칼질 기가 막히게 합니다. 월급 올려주십시오. 아 좋다. 도마 2개 칼 2개 딱 세팅해놓고 제가 그때 당근 하나 오이 하나 딱 꺼내놔라 해가지고 저랑 같이 경합을 했죠. 오이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썰기 쉽지만 당근은 좀 딱딱하고 하니까 썰기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썰지도 못해서 아직 니는 멀었다. 다음 달에 다시 도전해라. 그리고 또 다음 달에 다시 도전해서 어느 정도 좀 썰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2달 연속 올려달라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보통 올려달라고 말하려도 말 잘 못하긴 하거든요. 10에서 20만 원 사이 올려줬고, 그 직원 한 명당 그래도 반년 일하면서 최소 한 번 아니면 2번씩은 올려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으니까. 좀 이야기가 벗어날 수도 있는데, 보통 사장님들께서 요식업에서 혹시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던 질문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저 복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미용실값 애들이 결제하면 제가 지원해 준 적도 많고, 애들이랑 뭐 식대도 뭐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한 적도 많은데, 이런 거 해주는 게 뭐 좋다면 좋고 또 독이라면 독인 것 같아요. 독이라 느껴지면 어떤 부분이 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근데 그 고마움을 안 느낀다 해서 제가 기분이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애들이 그게 당연시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상적인 복지는, 저희가 뭐 평균적인 매출이 나올 때마다 뭐 상여금을 좀 준다든지, 매출이 얼마 적정선에 달하면, 아니면 지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각 안 하는 사람들한테 본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씩이라도 여러 명을 챙겨주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제일 딱 사장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설팅 할 때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직원을 혼내지 마세요. 칭찬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주세요. 질투도 나고 자기도 칭찬받고 싶게. 근데 뭐라 하는 거는 따로 데려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한없이 더 작아지고 그런 반발심이 더 많이 들 겁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메뉴가 옆집이랑 같은데 옆집은 잘 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우리 가게가 더 맛있는데, 메뉴와 같은데 우리는 안 되고 옆집만 잘 된다. 이제 그 상황에 자기가 직면하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객관적으로 소비자의 눈으로 먼저 매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가게와 옆 가게의 특징을 일단 먼저 분석하고, 다른 가게에서 안 하고 있는 건 뭐 있는지, 다른 가게에서 하는데 우리 가게에서는 안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일단 정리를 하고, 걔들 하는 거를 일단 다 따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걔들이 다 하는 거 중에 안 하는 거 하나. 저는 거기서 제일 쉬운 게 신메뉴를 내는 거라 생각해요. 그 신메뉴를 내는 방법이 엄청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구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레퍼런스를 일단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레퍼런스는 그러면 어디서 많이 찾아보시나요? 해오로 예를 들면 저희 옆집에도 바로 횟집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옆에 횟집이 있었는데, 그 가게보다 우리 가게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계단에 해를 주는 것과 일반 그릇에 해를 주는 딱 그 차이였어요. 사소한 하나의 차이인데, 그런 것처럼 사장님들은 네이버랑 유튜브랑 요즘에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동종 업계 검색해서 보고 우리 가게로 접목시키세요. 따라하세요. 그게 제일 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다음 질문입니다. 미끼 메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미끼 메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후킹 상품이거든요. 후킹 상품은 엄청 사례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제일 딱 2가지 얘기로 제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원래 저희가 한 메뉴당 5만 원 받습니다 하는 거를 장사가 잘 안 되는 시간, 이 사이에 저희 매장을 방문하시면 5만 원에 제공하는 음식을 4만 원대에 드립니다. 3만 원대에 드립니다. 5만 원짜리 주문하면 사이즈업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저는 사이즈업을 무료로 해드리는
드립니다 이런 걸 엄청 좀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원가상에서는 큰 차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손님들한테 이 시간에 와야 이거를 싸게 먹거나 조금 더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고단가 매장이지만 저가 메뉴를 앞에 앞세워서 손님들이 이걸 보고 우리 가게 들어왔는데 고단가 메뉴 이거 괜찮네? 처음에 고단가 메뉴만 걸어놨으면 아마 안 왔을 손님들도 혹시나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손님들을 후킹하는 거를 저는 미끼 메뉴라 생각해요. 그럼 이 세트 메뉴 혹은 사이드 메뉴 구성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세트 메뉴나 사이드 메뉴는 일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객단가를 올리려고 딱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손이 좀 덜 가는 사이드 메뉴, 진짜 뭐 술집에서는 흔히 말해서 넣으면 되는 거, 기성품 그런 거 보통 사이드로 그냥 구성하는데, 제가 컨설팅한 사례 중에 해물칼국수 집이었는데 해물칼국수 집에서 사이드랑 세트 메뉴도 없이 해물칼국수 하나만 11,000원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0팀 와도 100만 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사장님께서는 힘든 거 대비 수익이 좀 안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여름이 다가올 때였어 가지고 칼국수가 조금 안 먹는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여름에 활력 느낌으로 딱 여름에 삼계탕 먹듯이 이만한 낙지 한 마리 넣어가지고 활력 보양을 강조한 그런 칼국수 출시하면서 활력 세트 느낌으로 해가지고 사이드들도 해물을 활용한 전이라든지, 칼국수랑 전이랑 또 조합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세트랑 사이드를 구성해서 객단가도 올리고 손님들이 이제 세트로 좀 유도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저는 세트랑 사이드를 좀 구성하는 편이에요. 구색만 맞추는 세트랑 사이드는 솔직히 별로 필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을 제가 마지막에다가 배치를 했는데요. 하루에 14시간씩 하는데 돈이 안 벌려요. 제가 컨설팅을 갔던 업체들 중 절반 이상은 하셨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린다 보다 일단 자기가 얼마를 어떻게 정확히 버시는지를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가령 예를 들면 사장님께서 뭐 3천만 원 파시는 사장님도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남대요. 3천만 원 팔아도. 직원을 2명 쓰고 자기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을까? 뭐 물 퍼서 장사하나?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직원 2명 고용하고 3천 파는데 1,000을 가져간다는 게. 그래서 저희 장가 정산 파일 활용해서 정산을 해봤는데 1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도 저희는 미리 빼니까 세금이나 그런 금액들까지, 뭐 직원들도 뭐 300만 원 이렇게 주는 직원들은 아니긴 했어서 사장님이 돈을 벌긴 벌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그런 것처럼 일단 사장님들이 돈이 안 벌린다 하시는 사장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구독자분들도 일단 정산을 먼저 해보세요. 우리 한 달에 매출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인건비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우리 식자재 자재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게 내가 이만큼 시킨 적이 없는데 이만큼이나 시켰어?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정산도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영상 여기 링크에 한번 달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보시고 사장님들도 꼭 정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을 해도 돈이 안 남는다 그런 분들은 한번 전화 주세요. 그냥 제가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 PD님이랑 Q&A 식으로 보통 사장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거, 제 생각이랑 그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팁 같은 거 이제 좀 공유해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좀 Q&A나 뭐 사례나 사장님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